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 대표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입니다. 고통과 상실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의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둘째,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독립. 셋째, 둔덕과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점검. 넷째,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특별법에 진상규명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조위와 별개로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확보한 특조위를 구성하여 유가족들의 조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와 신뢰를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국토부 산하 조직인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사조위의 예산과 인사권이 모두 국토부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로 공항건설 당사자인 국토부 그리고 제주항공, 보잉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용량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조위의 현황을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항공운항 서비스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바야흐로 항공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쥐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사조위의 시스템은 20여 년 전에 머물러져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항공안전의 민낯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요 조사들이 수의계약으로 외부 영역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작 10명의 조사 인원이 누적 36대, 올해만 7대의 비행기 사고 조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위는 행정적인 조사 권한만 있고 정작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도 자료 제공을 잘 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독립성을 방패 삼아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습니다. 셋째, 6개 공항의 둔덕과 비행기 안정 시스템에 대한 전수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안전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사조위는 저희 참사 예비보고서에서 긴급 안전 공고를 이미 했어야 함에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무안공항 둔덕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6개 공항의 문저의 둔덕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제2의 제주항공 참사가 오늘 또 되풀이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넷째,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트라우마 치료, 공항 재개항을 위한 유가족 쉼터 확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회복센터 및 유가족 쉼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보호이며 국민 모두를 위한 재난 대응의 최소한의 인프라입니다. 대통령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조위 독립, 항공안전 재발방지 대책, 재난 트라우마 회복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외침을, 고인의 이름을,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담당 부서를 지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과 참사 대응의 근본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막내딸을 잃은 서단범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1반 김수진 아빠 김종기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바쁘신데
이렇게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의 현황 과제를 듣고 또 이루하기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 저희 가족들은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이셨을 때 또 경기도 지사이셨을 때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에 대한 변함없는 그 의지를 그리고 저희 세월호 가족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또한 그러한 대통령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의견만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닌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또 고통, 이 사회적 참사로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있는 유가족들의 바램, 그것은 아마 각 참사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일 것이고 그 당면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의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많이 줄였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가 나고 참사 정권에서는 그런 사과를 못 들었지만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들었습니다. 다만 그 참사 이후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미행하고 사찰하고 또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또 2차 가해를 일삼는 이런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회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국가가 이런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안전사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통령님께 공식 사과와 인정과 사과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아직 공개되지 못한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기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국정원이라든지 군의 자료 기록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제대로 제출이 돼서 아직 밝혀지지 못한 핵심적인 진상규명, 바로 왜 304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국가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큰 세월호가 왜 그렇게 갑자기 단시간 내에 그렇게 침몰했는지 그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가족들은 지난 12년 동안 논의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든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국의 8개 지역에서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2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안전공원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21년도에 건축 설계가 공모가 되고 22년도에 실시 설계가 돼서 24년도 10주기에 완공이 됐어야 될 생명안전공원이 지금 3년이나 늦춰져서 27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예정인데, 그마저도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예상까지도 늦춰지고 차질이 빚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우리 가족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업 공간이 전국에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서울시 의회에 있는
임시기업관과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로 가다가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처음으로 육지를 밟은 진도항의 팽목기업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팽목기업관이 진도항 개발에 따라서 이전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22년도부터 진도군수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조실이라든가 관련 해수부 잘 대통령까지 해서 이게 잘 이전되고 제대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그 의미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선체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 신항에 선체가 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명 안전관으로 해서 선치가 거치가 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돼 그런 선체 거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몇 번의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조사가 있었지만 그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사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22년도 6월 달에 끝났고 9월 달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80가지 공고사항을 남긴 게 있습니다. 가습기 32가지, 세월호 26가지, 그 다음에 피해 지원에 대한 일반 자료 분류까지 해서 22가지에서 80가지가 최소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공고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참위법 제48조에 보면 사참위 보고서에 대한 종합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은 보고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받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정기관에서 이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의 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 사참위 공고사항을 이행할 의지도 없고 실행하지도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종합보고서 결과를 아마 국무조정실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의지가 각급 기관들에 전달이 돼서 사참위 공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피해 지원 체계 개선과 저희 피해자 의료 지원 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게 특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5년 더 늘려달라 해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면 이 트라우마,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는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연구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9년 4월 15일까지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2001년에 이게 일어났지만 90년의 지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평생 지원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발현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이게 또 신체적인 질병으로 또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기한을 두고 치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의료 지원이 기한 없이 이어져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권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당대표이셨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저희들보다 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안전권을 지키는 생명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올해 안에 제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야당들 뿐만 아니라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지켜져야 된다는 게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인의 의무라는 것을 대통령 의지와 맞는 얘기로서 좀 조속히
재정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적 개편입니다. 이것도 대통령의 의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축약을 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취임 선서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세월호 가족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